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쏘아올린 발사체는 신형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군은 무엇을 했냐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전력 차원뿐 아니라 평양 문화혁신과 방산비리 근절 등을 망라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지시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주변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최대 630mm의 폭우를 더 뿌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재민이 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은 전국에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치고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주변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루이지애나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휴스턴은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폭우로 사실상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텍사스 일부 지역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휴스턴 주변에서 대피한 주민은 이미 3만 명을 넘었고 26만 명 이상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me of our neighbors are still back there on the rooftops. We saw the boat come by first and we took the first chance we could get out of there. 주요 고속도로와 휴스턴 인근 공항 두 곳도 폐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수지 댐 두 곳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휴스턴 도심의 수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일부 지역에는 지금까지 최대 7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당국은 열대 폭풍 하비가 다음 달 1일까지 최대 630mm의 폭우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재민이 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 12,000명 전원을 투입해 재난 방지와 인명 구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텍사스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수해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은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한국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북한이 약 30분 전이죠.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와 사거리, 정확한 발수 등 한미 당국이 추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세계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의 한 시장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라크 현지 시각으로 28일인 월요일 아침 바그다드 동부 자밀라 시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건데요. 최소 10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경찰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당시 테러를 목격한 한 상인은 강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테러 직후 순위파 이슬람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얀 해안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영국 남동부 이스트 서식스 해변은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이곳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안개로 뒤덮여 15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안개에 노출된 이들은 눈 따가움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 일부 언론은 화학물질 안개가 염소가스라고 보도했지만 보건당국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안개의 정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성이 바다 위 비스듬히 놓인 기둥을 빠르게 달리다가 그대로 미끄러져 물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죠? 기름을 바른 기둥에 올라 깃발을 잡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회인데요. 올해도 여러 명이 참가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밤사이 세계였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에 2달 넘게 전운이 감돌았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전격 철수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처럼 서로 으르렁댔는데 막판에 극적인 타협에 성공했습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군이 지난 6월 도로를 건설하면서 중국과 인도 군대가 70일 넘게 대치했던 국경 지역 둥랑, 인도명 도카라입니다. 중국군이 이달 중순 인근 지역에서 실탄을 쏘며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인도군은 병력을 4만 5천여 명으로 늘리며 최근까지 전운이 감돌았던 곳입니다. 지난 15일엔 둥랑에서 서쪽으로 1200km 떨어진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양국 병사들이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처럼 위기가 고조됐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인도군이 어제 오후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印方已经将越界的人员和设备全部撤回到边界的印方一侧，中方的现场人员呢也对此进行了确认。 인도 현지 언론들도 둥랑 지역에 배치된 양국 군대가 이미 철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간 극적인 타결의 실마리는 다음 달 3일 중국 남부 도시 샤먼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 간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화해 조치가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현지 시간 어제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해지거나 최고 3만 8천 달러, 우리 돈 4,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와 제조자, 수입업자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We find them littering our landscapes. They are also ingested by our livestock. 영국 공영 BBC 등 외신은 비닐봉지 제조업체들이 일자리 8만 개가 사라질 거라고 주장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닐봉지 금지 법안에 따라 케냐를 찾는 외국인들도 면세점 등에서 받은 비닐봉지를 공항에 두고 나가야 합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르완다, 프랑스 등 40여 개 나라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조금 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는데 발사의 성공 여부와 사거리, 정확한 발수 등 미사일 재원은 한미 당국이 추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미사일이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화성 14형 등 ICBM급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동해상으로 떨어뜨린 바 있지만 일본 상공을 통과하도록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대전학 한미연합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특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궤적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난민 문제는 유럽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 4개국이 새로운 난민 대책 도입에 합의하고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유럽행을 원하는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안에서 사전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른바 예비 망명 제도입니다. 4개국 정상들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에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려는 난민 신청자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을 밟기 전에
아프리카 니제르와 차드에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박해나 기아를 피해 유럽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럽 국가들로서는 난민 문제를 완화하고 테러범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은 난민 밀입국 조직과 싸워야 할 인도주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한 효율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온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은 11만 4천여 명으로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도 2,400여 명에 이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